오늘은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우리는 앞에서 배우기를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다음에 뭐죠?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라고 배웠죠? 매입세액 공제. 근데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별 세금 계산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게 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 계산 수취한 경우에도 무조건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거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불공제 된다. 뭐가 있을까요? 토, 사, 비, 면 등. 당연히 여기서 보면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불공제되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더 중요해요. 토지 관련 매입세. 이 토지 관련 매입세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업 무관 매입세.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세. 그리고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 이 등은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 이겁니다. 이건 다 외워야 돼요. 토사 비면 등, 토사 비면 등. 이게 다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기재한 경우, 이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미제출 나오죠?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분은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예를 보세요.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럼 잘한 거죠, 되게.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근데 예정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기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근데 확정신고 시 매입처별 공제받지 못한 그 매입세액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를 제출했다. 그런 경우는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급 시기에. 공급 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럼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거죠. 근데 공급 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확정신고 기한, 공급 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래가지고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이때도 그래죠. 하지만 그때는 세금계산서 지연 수치 가산세 부과된다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않았다.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않고 또 확정신고 시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 매입세액 불공제죠. 근데 공제받지 못한 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수정신고서, 그러니까 수정신고죠.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 시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죠.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 시 이때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되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해요, 이거. 다만 세무조사를 통한 경정기간 확인을 받은 경우, 경정기간 확인을 받아서 관련 매입세액이 확인된 경우, 이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하되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이 표 나와 있죠? 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의 기재 불성실부. 뭐죠?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입니다.
거래처별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이 경우 매입수액을 불공제한다. 다만 차고, 거래처별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이 차고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면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된다는 겁니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그 다음 보세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앞에서 말했죠? 또는 부실기재분,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수입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 만약 매입세액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이 경우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그래가지고 매입자가 거래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입니다. 거래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이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계속 볼게요.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제한화 영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이런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이런 것들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됩니다. 이 표로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표. 여기 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뭐죠?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세금계산 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까지 거래돼서 사업자 주민등록번호로 적어 발급받은 경우, 사업자 등록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있죠. 사업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서 발급받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한화 영역의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로서 당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간까지 발급받은 경우죠. 세금 계산서를 지연 수취한 경우, 세금 계산서 지연 수취한 경우, 그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간까지 발급받으면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않았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보세요. 이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죠. 가사 관련 경비. 가사 관련 경비. 그러니까 집에서 사용하려고 뭐 청소기를 샀다든지 세탁기, 에어컨 이런 거 사가지고 이거를 매입세액 공제받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된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가정용 에어컨을 구입하고 사업자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런 경우 이 사업과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된다. 그리고 하나 특이한 거 있어요. 주식 매각이죠. 주식 매각 관리 수수료입니다. 주식을 매각할 때 그 보유주식 사업자가 보유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수수료, 이거는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건 사업무관 매입세액입니다. 주식 매각 관련 수수료는 사업무관 매입세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별 서비스의 과세 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 매입세액이죠. 그러니까 이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개별 서비스 과생 소형 개별 서비스 과세 대상 소형 승용차. 이거를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죠.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영업용이 아닙니다. 영업용이 아닌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가사용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이거는 가사용 소형 승용차 매입했다. 이건 당연히 이거는 가사 관련 경비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되고, 만약 업무에 사용했다. 그런 경우에는 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볼게요. 일반인들이 이 소형 승용차 있죠? 소형 승용차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겠죠? 일반인들 이럴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그 자기들 차, 가정용 차량 그 자가용을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받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한다. 그러면은 매입세액 공제해주면은 그 일반인들이 다 사업자 등록하겠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인터넷 판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따라서 이렇게 돼버리면 전부 다 매입세액 공제받고 이래버리면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업무용 승용차 있죠? 업무용 소형 승용차도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전부 공제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휘발유 있죠? 유류대, 주차비 이런 것들, 수선비 전부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네, 볼게요. 여기서 매입세액 공제되는 거는 개별 서비스의 과세 대상 소형 승용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영업용. 잠깐만요. 여기 안 뜨지? 개별 서비스의 과세 대상 승용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건 뭐가 있을까요? 개별 서비스의 과세 대상 승용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한다. 이거는 대표적인 게 택시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자동차 운전학원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그 회사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매입세액 공제 준다는 겁니다. 매입세액 공제. 보세요.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용이 아니고 영업용으로 봐서 매입세액 공제 준다. 근데 업무용이죠. 업무용 같은 경우는 비영업용으로 사용한 걸로 봐서 매입세액 불공제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특이한 거 있죠. 1000cc 이하, 배기량 1000cc 이하의 소형 승용차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티즈 같은 거. 그러니까 소형 승용차로 업무에 이용한다. 그런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티즈 같은 그 소형 승용차도 업무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 예를 둔 게 이 소형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하의 소형 승용차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뭐예요? 그 있죠? 그 유치원 그 승합차죠. 뭐 9인승, 11인승 이런 거. 스타렉스인가요? 네, 그런 것도 매입세액 공제줍니다. 그거는 어차피 그 스타렉스 이런 거는 보통 그 사람들 많이 타잖아요. 되게 그 학원에서 그 아이들 그 집에 발해다 주는 거 이런 거는 승합차는 매입세액 공제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9인승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 있죠? 스타렉스 이런 거는 매입세액 공제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지비용도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1000cc 이하의 업무용 승용차, 영업용으로 쓰이는 승용차, 9인승 이상의 업무용 승합차, 그 다음에 업무용 화물차 이런 것들은 매입세액 공제해준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되게. 여기 보시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유류대, 주차비, 수리비, 리스비, 구입비, 세차비는 매입세액 불공제한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비용은 무조건 매입세액 불공제된다.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죠. 하나 빠졌네요. 여기에 사업무가 매입세액,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접대 행위를 해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매입세액이죠. 여기에 관련된 매입세액. 이건 당연히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여기 보세요. 사업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서 물품 구입했다. 뭐 홍삼 세트 이런 거 있죠. 이런 경우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 안됩니다. 거래처 증정용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그런 경우는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란 있죠. 그 다음 매입란에 기재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동시에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사업자가 물품 구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거래처에 접대 관련해 증정한 경우, 이런 경우는 사업상 증여로부와 지하에 공급을 온다. 여기는 간주공급이 나오죠. 간주공급 보면 사업상 증여해가지고 접대 관련해가지고 사업상 증여한다. 그런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겁니다. 다만 처음 구입할 때부터 매입세액이 불공제됐다. 그런 경우는 접대용으로 제공한 경우에도 간주공고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매입세액 불공제받은 재화를 접대용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간주공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거 보세요. 복리후생비 관련 지출이죠. 복리후생비 관련해 지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야유회, 그 다음에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는 복리후생비와 관련된 매입세이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다. 하나 특이한 거 있어요. 설날이죠. 잠깐만요. 설날 직원들에게 선물 세트 있죠. 그 선물 세트를 제공한 경우, 이거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는데, 공제를 받지만 나중에 직원들한테 제공한 경우, 이 경우 간주공급이에요. 간주공급. 그러니까 개인적 공급이죠. 개인적 공급. 개인적 공급으로 봐서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구분하세요. 직원들한테 매입세액 공제받은 선물 세트를 제공한다. 그런 경우에는 간주공급인 개인적 공급으로 봐서 과세한다. 처음부터 매입세액 불공제 받은 거를 직원들한테 선물 세트로 제공한다. 그런 경우는 이제 과세 안 하는 거고요. 이게 좀 특이한 겁니다. 이게 왜 특이하냐면은 이 복리후생비랑 구분해야 돼요. 복리후생비. 직원들한테 생일 선물로 뭐 설날 관련해 가지고 뭐 식기 세트 이런 걸 줬다. 그러면 왠지 복리후생비잖아요. 하지만 이 부가세법은 개인적 공급을 봐서 과세한다는 겁니다. 좀 특이한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그러니까 사업자가 면세사업 관련해 가지고 뭘 산 경우, 그런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물품의 취득원가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제조원가나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면세사업자가 불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뭐라고요? 최종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이것도 하나 중요한 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투자 있죠. 투자 관련 매입세액도, 면세사업을 위한 투자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입니다. 불공. 면세사업자 관련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 임대사업자 있죠? 국민주택 임대사업자, 이 면세사업자가 주택에 대한 건물 수료용을 제공받았다. 그런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죠? 토지 관련 매입세액.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 여기 맨 앞에 있군요. 토지 관련 매입세액. 보세요.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그럼 뭐가 있을까요?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뭐 터파기. 그 다음에 토지 매입 시 지급한 중개 수수료. 불공입니다. 불공. 이런 것들. 또 하나 특이한 게 뭐가 있죠? 토지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했어요. 건물 딸린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 부수는 겁니다. 건물 철거하고 새 건물 짓는 경우. 그럼 이 건물 철거 수수료 있죠? 건물 철거비. 이거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입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불공제합니다. 불공제. 만약 자기 자신이 자기 땅이죠. 자기 건물, 자기 자신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 짓는다. 이거는 건물 관련 지출로 봐서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그러니까 그 소유자가 안 바뀐 경우죠. 이 경우는 이 타인으로부터 건물 딸린 토지를 매입했다. 이거는 소유자가 바뀐 경우고, 이걸로 구분하세요. 소유자가 안 바뀌었다. 그러면 건물 철거비는 매입세액 공제. 타인으로부터 건물 매입했다. 그럼 소유자가 바뀐 거기 때문에 건물 철거하고 새 건물 짓는 경우 건물 철거비는 매입세액, 토지 관련 매입세로 봐서 매입세액 불공제합니다. 토지에 관련 자본적 지출은 토지의 취득, 형질 변경. 그 다음에 공장 부지 조성, 택지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그 다음에 건축물에 있는 토지를 취득. 그러니까 소유권이 바뀌는 거죠. 건축물에 있는 토지를 취득해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한다. 이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 그 다음에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예를 보세요. 예를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2억 원에 취득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뀐 거죠. 그리고 건물은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근데 그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 관련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럼 이 경우는 이 철거 관련 부분 있죠. 이 매입세, 이거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소유자가 바뀐 경우죠. 토지와 건물을 2억 원에 취득했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뀐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봐서 매입세액 불공제한다. 그 다음에 이 표는 참고해서 보세요. 어차피 한 특이한 게 있습니다. 구축물 있죠. 구축물에 대한 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포장도로와 같은 구축물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공장 그대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 한다. 그런 경우 관련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는 겁니다. 좀 많이 어렵죠? 좀 많이 특이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보세요. 사업자 등록 확인하는 매입세액. 이거죠? 사업자 어디 갔지? 없어졌네요. 여기 있구나.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다만 있어요. 다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매입세액은 공제받습니다. 공제받는다.
좀 특이한 거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했다. 그런 경우 세금 계산서를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수취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 안 했다. 그런 경우는 매입세 불공제입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했다. 그런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매입세액은 공제받는다는 겁니다. 보세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죠.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까지 역사한 것은 매입세로 공제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